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지만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26도, 대구와 경산은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아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데 보건당국은 영아 환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8분의 1 낮은 압력으로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수소 충전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폭발과 같은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오후에는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동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포포카페테틀 화산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아침 대규모로 분화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분출된 화산재는 4km 상공까지 솟구쳤으며 중부 멕시코가 영향권에 들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포포카페테틀 화산은 높이가 해발 5,400여 미터로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1947년 큰 분화 이후 50여 년 동안 잠잠했지만 1990년대 들어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2000년 분화 때는 인근 3개 주에서 5만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영아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대변 검체에서 지난 17일 보툴리눔 독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은 1세 이하의 영아에게서 발생하는 근신경계 질병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해당 영아는 이달 초부터 수유량이 감소하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 등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해 감염이 확인됐고 현재 일반 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 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대형 폭발 사고로 수소 연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소를 보다 안전하게 낮은 압력에서 저장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건물이 초토화되고 파편이 200m를 날아갈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습니다. 정부는 수소 탱크는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와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1일에는 노르웨이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수소 연료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꼽히지만 500에서 700기압의 고압으로 압축해 보관해야 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은 당연히 그 위험 요소가 더 증가되는 건 맞고요. 가능하면 압력을 낮추면서 동등 이상의 저장량을 가지는 게 이제 수소 충전소나 수소 저장 기술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많은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영상 10도에서 물을 압축해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격자 모양의 수소 저장고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함께 수소 연료를 보관하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90기압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작은 동공에 수소 분자가 2개, 큰 동공에 3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8분의 1의 낮은 압력으로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구팀은 저장된 수소를 뽑아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 수소 충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모두 17곳. 2022년까지 300여 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굴곡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에도 스티커처럼 붙여 쓸 수 있는 유연한 전극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현정 박사팀은 편평한 기판에 맞춰 만들던 기존 전극을 다양한 기판에 붙여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전도성 소재인 나노잉크로 하이드로젤 위에 전극을 그린 뒤 그대로 떼어내 원하는 기판에 옮겼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극을 스티커처럼 뜯어내 다양한 기판에 옮길 수 있고 하이드로젤 표면의 모양에 따라 울퉁불퉁한 기판에 맞춰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전극으로 센서를 만든 뒤 실험용 장갑에 붙여본 결과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이 전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연구를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현정 책임연구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는 그 기판 위에 하이드로젤 소재를 붙여서 그 하이드로젤 위에 프린팅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전사를 하게 되면 원하는 이런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는 그런 기판 위에도 나노 전극 소재를 전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센서 자체를 바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착용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한 센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성 대장암의 80%가 원발암, 즉 최초 발생한 암의 발생 직후 전이 능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전이성 대장암의 약 80%는 원발암 조경의 초기 단계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로 전이하는 능력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암세포의 전이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발암 발달 과정의 늦은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게 기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렸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드론 등에 사용되는 충전용 배터리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 과충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원룸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집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발견됐고 이 사고로 유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카이스트 입주 기업에서도 무인 선박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배터리를 필요 이상으로 충전해 이른바 과충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에 쓰이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충전 방지 회로를 제거하고 전격 전압보다 7배 높은 전압을 가해 일부러 과충전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부풀어 올라 터지더니 거센 불꽃이 일어납니다. 얇고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크다가 보니까 과충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에는 이게 부풀어 오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배터리가 터질 때는 불이 이불로 곧장 옮겨붙지만 배터리가 혼자 터졌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분출된 물질만 타버린 뒤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배터리 화재 시 주변에 탈물질이 없으면 불이 더는 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는 모두 2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만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격 전압 충전기를 쓰고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배터리 자체에 전격 전압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되지 그 외에 충전기를 쓰는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충전 중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지면 충전을 바로 중지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경찰 역할을 하는 로보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헌팅턴 파크 경찰서는 현지 시각 18일 저녁 HP 로보캅이란 이름의 로봇이 경찰서의 공식 멤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R2D2를 닮은 이 로보캅은
경찰관 대신 공원이나 건물을 순찰하면서 360도 고화질 영상을 촬영해 경찰서 본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로보캅은 지난달 한 달리기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몇 주간 경찰 순찰을 돕는 시범 운영을 거쳐 실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 요금이 10% 인상됩니다. 구글은 최근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은 해외 IT 기업이 클라우드 등 서비스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구글 등 해외 IT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음 달 19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와 존슨 우주센터 등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나사는 아폴로 11호 우주선 전시물과 전국적인 기념행사 등을 소개하고 아폴로 프로그램 우주인 등이 출연해 숨은 이야기 등을 공개합니다. 이번 방송은 인터넷 나사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젤라틴과 키틴분해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유소의 대학에서 시험 재배에 들어가면서 교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단지입니다. 하우스 안에 잘 자란 부추가 가득합니다.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 농법을 쓰면서 수확량은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영농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확면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폭이 그전에는 이게 안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농법을 하고는 이 가운데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당심이 좋아지면서 다 자라도 끝이 노랗게 변하지 않고 한여름에 물러지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아도 병충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GCM 농법은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해 먹는 미생물을 배양해 병충해를 막고 땅심을 기르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농도 캘리포니아의 대학 교수가 국내 GCM 미생물 농법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농민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I'm very impressed that all the farmers that we have met so far, they are very happy. They have been getting good crop from GCM. So that's why I'm here to learn more about it. 미국 대학은 올해 시험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 연구소가 있는 전남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미주의 세계 수준의 농업 그다음에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는 그 현지에 저희 대학 기술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에 수출된 GCM 미생물 농법을 딸기와 포도 등의 재배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 농민은 12,000여 명. 농업 선진국과 미생물 농법 교류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배양 원료와 설비 등의 수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요즘에는 책보다 동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콘텐츠의 무게중심이 점점 동영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대신 영상으로 정보를 얻다 보면 호기심이 숙성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과 사고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영상 콘텐츠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